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20만원입니다. 해서 오늘은 플러스 21만원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11월 들어서 느낌이 좋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제가 예상하는 쪽으로 지금 잘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도 지난달에는 제가 시장 흐름은 제대로 봤는데 종목을 잘못 잡았어. 지수는 올라가는데 손실 보는 이런 아주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 달에는 시장 예상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잡는 종목도 어느 정도 조금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발은 아주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3대 지수가 최고치로 최고치 돌파를 했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지금 그 다우와 나스닥이 많이 오르지 않고 좀 약간 눈치 보는 느낌인데요. 이건 아마도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 FOMC 연준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를 할 겁니다. 방송에서. 그럼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중국 흥다그룹에 대한 악재는 잠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우선 좀 보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은 금리 인상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이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테이퍼링은 11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테이퍼링은 점진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다 해서 악재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인데요. 대충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상은 내년 후반기쯤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연준 의장이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2.3%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개인들이 전부 삼성전자를 대부분 다 매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려오면서 손실을 많이 보고 힘들었을 건데 이게 방향을 돌렸다는 게 아주 긍정적이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수가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도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 최고치 올라와 있고요. 나스닥 최고치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주 강하게 앞쪽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해외 증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도 오늘 거래소도 한번 볼까요? 많이 올라주시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거래소도 조금 약했네요. 1.16% 올랐고 코스닥이 1.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하락할 때 개인들이 주식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 털어먹었거든요. 여기서 누르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당장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 상황이 좋은데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돈 가지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게 조금만 매수해도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수할 때 조금씩 안 하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쭉쭉 당겨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7,600억.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보통 상끌이 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만 아니라면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또 상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올라오는 게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상승할 것 같다고 예상을 드렸는데, 여기서 내일을 예상해 보자면 여기를 뚫고 또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매매한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제 제가 휴마시스 300, 그 다음 코프라 100, 그 다음 프리엠스가 170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300, 400, 570 맞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 프리엠스는 아침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별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본전에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고요. 그 다음 왜 그랬냐면 이재명 관련주를 제가 매수했던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 야당 쪽에 표가 갈려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직까지 대장동 부분하고 이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또 프리엠스가 여기 어제 강하게 올라오고 꼬리 달아가지고 쉽게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프리엠스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프리엠스는. 그리고 코프라는 거의 본전에 팔았다가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으니까 똑같다 이런 의미로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휴마시스는 오늘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가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2.84%나 올라갔죠. 이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쪽에 진단키트 이런 쪽에 좀 핵심적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휴마시스도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휴마시스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SD바이오도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내일 확진자 발표 나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부터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900명이니까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160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간다면 16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장 끝나고 나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있죠. 위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이제 규제를 많이 풀었던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 할로윈데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밀집된 환경에서 많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저는 일단 휴마시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1200억이라는 엄청난 수주 계약을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휴마시스도 아주 강하게 갈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계속 호가창을 보고 있었는데요. 매수하는 힘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 거는 이 자리가 상당히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지금 줄을 꺼놨는데 오늘 이 위로 지금 약간 들어올렸기 때문에 내일장에 좀 강하게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3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 경남스틸을 매수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정치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선 테마주를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11월 5일 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그 위험해서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남시티를 매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아침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일단 그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이길 것 같다는 어디가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길 것 같다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가족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그 고향에 계시는 그 장인 장모님하고 고령에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요. 그다음 제 집사람하고 그다음 저희 아들 2명하고 다 이제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면 20대부터 70대까지 전체의 어떤 여론조사가 다 나오겠죠. 제가 50대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럼 경상도 쪽이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좀 특이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라고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전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압도적인 1위일 때 그때 저희 가족들 모여서 이제 토론을 했을 때 저희 장남이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고 딱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신 있게. 근데 실제로 지금 다 따라와 갖고 거의 박빙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젊은 감각으로 보는 게 어느 정도 맞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물어봤을 때 그 홍준표 후보가 확실히 이길 것 같다는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 그 이제 그 저런 이야기가 있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 40대 쪽에는 홍준표 후보가 강하고 그다음 그 50대 후반으로 중장년층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그 우세하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여쭤봤는데 홍준표 후보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요. 찍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젊은 층이 홍준표 후보가 강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많이 한다고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아침에 전화 끊고 나서 오늘 그 어차피 이제 11월 5일까지니까 오늘이 11월 2일이죠. 그러면 내일 11월 3일, 11월 4일까지는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월 5일 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재료 노출이라고 해서 급락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재료 노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안철수 후보 어제 그 대선 출마했을 때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기 전에 미리 다 올라갔죠.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출마 딱 하는 순간에 다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출마할 것 같아서 미리 끌어올려 놓고 출마하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재료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 관련주는 특히나 경선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해당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료 노출로. 요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11월 5일날 주식을 이쪽 테마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11월 2일이니까요 3일 4일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가족들하고 전부 여론조사를 쭉 한번 하고 나서 실제로 제가 여론조사를 했던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제가 이제 그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했길래 가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 이야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상당히 많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게 되면 왜냐하면 최근에 덕성이 급등했었죠. 윤석열 관련주 대장이 지금 급등을 했었고 홍준표 관련주 경남 스틸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뀐다면 판이 바뀌어서 홍준표 후보가 우세해지게 된다면 완전히 판이 뒤바뀌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세력들이 던져놨는데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고, 끌어올리던 종목은 거꾸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 싶어서 아침부터 이제 노리고 있었습니다. 뭘 잡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대장은 TBC였거든요. 아침에 보시면 TBC가 강했어요. 5분봉입니다. TBC가 강하게 올라갔었고, 이게 한 5% 이상 올라갔었는데 경남스틸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거의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경남스틸이 확 치고 올라가가지고 얘가 대장으로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12%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TBC가 쭉 올라가는 느낌이 나왔고, 그 다음 다른 종목들이 홍준표 관련주들이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반대쪽을 봐야 되거든요. 윤석열 관련주가 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덕성은 물론 상승하고 있었지만 대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애니 능률이 보시면 확 누르는 모습이 나오죠.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 딱 보는 순간에 느낀 게, 오늘 뭘 했느냐 하면 그 당원들 투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관계자들은 느낌상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충 보면 통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집계를 낼 거잖아요. 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대외적으로 발표는 아직까지 안 되지만 집계가 덜 됐으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 누가 이겼을 거라는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인가 그건데요. 그래서 그런 쪽의 세력들은 그걸 당연히 그 정보망이 있으니까 미리 정보를 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는 밑으로 눌러버렸고 홍준표 관련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좀 그 홍준표 후보가 역전시키는 분위기. 이게 왜냐하면 당원 투표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겨버리면 그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긴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비슷하게만 나오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이기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근데 당원 투표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더 앞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얘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보고 있다가 TBC는 그 최근의 대장이긴 한데 원래 원조 대장은 경남스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더라도 원조 대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많이 빠졌으니까요. 올라갈 폭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경남스틸을 노렸습니다. 제가 얼마에 매수했냐면 프리엠스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170만원 있는 걸 가지고 얼마에 샀냐면 8,050원 8,010원 이때 샀습니다. 그러니까 5분봉으로 보시면요 8,010원, 8,05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샀습니다. 이 부분 눌렀다가 돌릴 때 이때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170만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쭉 강하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마지막에 추가로 좀 더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100만원만 남겨 놓으려다가 워낙 강해 보여서 추가로 다시 더 잡아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게 경남스틸이 16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00만원을 다 묻으면 조금 불안해가지고 DSR이라는 종목도 그 한 47만원 정도 남아있는 돈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DSR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상당히 지금 소외돼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그 유동주식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설명이 너무 중구난방인데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적도 좋고 지금 부채비율 유보율 우량주였다면 그냥 아무 일 없더라도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보시면 이 와이어 같은 거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 테마로도 상당히 잘 맞고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1분기 2분기 실적도 괜찮고 부채비율 유보율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건설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한 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생산하는 게 와이어 같은 이런 쪽에 철강선 와이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재료가 다 좋은 데다가 유동주식 수가 5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진짜 홍준표 후보가 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췄다는 거죠. 이때 보시면 계속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이 매물대가 있을 때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급등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 유동주식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확 당겨갖고 상한가로 그냥 밀어넣어 버리죠. 이렇게 해서 8,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13,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잡은 이유는 대장이 경남스틸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시간에 걸려서 경남스틸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얘가 대장이니까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경남스틸은 여기서부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또 이미 많이 상승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시키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DSR 같은 경우는 올라갔던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게 되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긴 좀 그래가지고 일단 우선 대장인 경남 스틸에다가 160만 원을 넣고 그 다음 DSR에다가 한 47만원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도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느낌에. 지금 여러가지 눈치로 봤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근거가 있는 게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50%를 이미 돌파했다 그러고 뭐 70%를 넘길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투표율이 아주 높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가 투표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신규 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언제 많이 들어왔냐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할 때 그때쯤 이준석 그 당시 때 후보 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되고 나서 젊은 층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당원 자격으로 투표를 했을 거니까 젊은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을까 이렇게 연결까지 시켜보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20대 30대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홍준표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근거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홍준표 관련주를 이 합치면 200만 원이죠. 잡은 이유가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잡았고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내일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내일도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해갖고 시끄럽게 막 이 논쟁을 하면서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할 겁니다. 오늘도 분봉에 보시면 쫙 올라가다가 또 쭉 눌렀다가 땡겨 올렸다가 눌렀다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단타들이 워낙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이 내일도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5일날이 이제 국민의힘 경선 끝나는 날이니까요. 5일날은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니까 재료 노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5일날은 거의 발을 뺄 생각, 4일날 발을 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일인 내일하고 4일까지 모레까지는 이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의 매수세가 대부분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몰리면 다른 테마들 힘을 못 씁니다. 뭐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 올라가려 그러다가 돈이 좀 저쪽으로 가버리면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력들이 안 끌어올립니다. 놔버리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탄소 중립 이런 것도 오늘 뉴스 나오긴 했는데 못 끌어올립니다. 좀 땡겨 올리려고 하다가 다 그냥 꼬리 달고 밀려버리죠.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도 대선 테마주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관련주가 괜찮지 않을까. 오늘 홍준표 관련주 쭉 놓고 봤는데요. 이 두월물산 이 종목은 좀 특이한 종목이니까 얘는 빼고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제일 강한 게 경남스틸입니다. 시장에서 대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제가 순서로 대충 보는 게 한국선제도 지금 나름 좀 강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3일 이 종목도 강하고요. TBC는 이미 지금 너무 강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대장에서 탈락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DSR 같은 종목은 확실하게 홍준표 후보가 이겼다고 판단됐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스틸 가지고 있는 거를 내일 만약 상승한다면 일부 이익 실현해가지고 그 돈을 DSR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안 돼버렸을 경우에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빠지게 되죠. 급락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DSR 같은 종목은
이미 여기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빠져봐야 이 정도까지밖에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급등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좀 안전하다는 관점으로, 그래서 저는 두 종목 가지고, 물론 이제 3일 같은 종목도 괜찮고 뭐 한국선제도 괜찮고 하지만 여러 종목 다 매수하긴 그러니까 경남스틸을 대장으로 매매를 하고, 만약에 올라가면 이익 실현했는 돈을 DSR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보관하는 식으로, 이건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시장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내일 이 부분을 돌파하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승할 것 같은,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개인적으로 대선 테마주 그 중에서도 홍준표 관련주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다기도 관련주도 내일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분위기로 봤을 때 내일은 한 2,500명대 이상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0명 이상 거의 한 3,0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 진단키트 관련주는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 수요일 그다음 목요일까지 지켜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공급자가 워낙 큰 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모험을 해서라도 좀 가져가 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아직까지 300만 원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